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까? 특히 투자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손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나이에 딱 맞는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와 더불어 깊이 있는 분석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오늘 내용을 완벽히 소화하시면 여러분도 스마트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ETF 미국 상장과 한국 ETF 국내 상장 미국 ETF의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이 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여러분의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ETF는 말 그대로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를 의미합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이뿐만 아니라 달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의 수혜까지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상승한다면 ETF 자체의 수익 외에도 추가적인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중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 분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반면 국내 상장 미국 ETF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원화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ETF를 말합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추종하지만 원화를 달러로 직접 환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 접근성이 훨씬 용이합니다. 특히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국내의 다양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의 경우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투자를 장려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유형의 ETF가 가진 독특한 장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목표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연령대별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나이와 투자 가능한 기간,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테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경력을 한창 쌓아가고 있는 20대와 30대입니다.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시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즉 투자 기간이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극대화되므로 이 시기에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직접 투자 비중을 70%로 높게 가져가고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ETF 비중을 30%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성장형 ETF로 80%를 채우고 나머지 20%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배당형 ETF로 구성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습관화하여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VOO 같은 ETF에 주로 투자하여 미국 시장 전체의 성장을 공유하고 여기에 SCHD와 같은 우량 배당 성장 ETF를 소액 편입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젊은 시기에는 다소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큰 자산에 집중함으로써 미래의 풍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입니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산 증식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비 등 인생의 중요한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과 더불어 자산 증식의 기회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ETF 비중을 60%로 늘리고 미국 ETF 직접 투자를 40%로 가져가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절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여전히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시장의 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전히 성장형 ETF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약간의 채권형 ETF나 안정적인 배당형 ETF를 추가하여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시장 하락 시 방어력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국내 상장 ETF를 ISA 계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별적인 미국 상장 ETF 중에서 자신의 투자 신념과 맞는 특정 테마형 ETF의 반도체, AI, 클린 에너지 등을 소액 편입하여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 외적인 재정 관리, 즉 부채 관리나 비상 자금 확보에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은 개인의 재정에서 지출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자녀의 대학 교육비, 주택 대출 상환, 부모님 부양 등 신경 써야 할 재정적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죠. 하지만 동시에 소득도 최고점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자산 증식의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맹목적인 공격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보다 신중하고 노련한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 비중은 여전히 성장형 ETF가 중심이 되겠지만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필수 소비재 ETF나 헬스케어 ETF 또는 유틸리티 ETF 등 방어적인 성격의 ETF를 일부 편입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형 ETF의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자산 배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 섹터 ETF인 XLP나 헬스케어 섹터 ETF인 XLV와 같은 상품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여 시장의 하락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너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은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 증식보다는 형성된 자산을 지키고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활용한 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적극적으로 편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고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자금은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여 노후 자산의 성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S&P 500 추종 ETF나 우량 채권 혼합형 ETF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매월 꾸준히 배당을 주는 월 배당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기반 월 배당 ETF인 GPIX, 나스닥 100 기반의 GPIQ 또는 미국 대형주 중심의 EOS 같은 상품들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자산 배분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므로 다양한 만기와 신용 등급의 채권,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위험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은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적극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이미 형성된 자산을 보존하고 매달 또는 매 분기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매우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전환해야 합니다. S&P 500이나 채권 혼합형 ETF처럼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도 변동성이 낮은 상품에 집중하고 꾸준한 배당을 주는 고배당형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률이 높은 월 배당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혹시 모를 시장 하락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의 비중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리츠 ETF나 우선주 ETF 또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의 JEPI, QILD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ETF들은 주가 상승률은 낮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여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여 물가 연동 채권 ETF나 금 ETF와 같은 자산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언제든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TF를 선택하고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꼼꼼히 비교하고 분석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장기 투자 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낮은 수수료의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상장 ETF는 국내 상장 ETF에 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SPY의 연간 총 수수료는 0.09%에 불과하며 VO나 IVV는 0.03%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ETF는 기본 보수 외에 운용 보수, 판매, 보수, 기타 비용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사마다 매매 중개 수수료도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여러분이 부담하는 총 비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총 보수율이 0.1% 미만인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절세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국내의 다양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절세 계좌 내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최신 세법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를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ISA 계좌는 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주식 계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배당 크레딧 제도라는 특별한 혜택도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노후 자금 마련에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 안정성입니다. 투자 상품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상장 ETF는 국내 법규의 보호를 받으며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운용되므로 제도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ETF 운용사의 규모와 신뢰도, 그리고 ETF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는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유동성도 풍부하여 언제든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특정 섹터나 테마에 집중된 ETF보다는 S&P 500이나 코스피 200처럼 광범위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의 성공을 위한 4가지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여러 ETF에 나눠 투자하여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ETF 자체가 이미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유형의 ETF 주식형, 채권형, 금 등에 추가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지리적 분산, 산업별 분산, 자산군별 분산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도 말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꾸준히 모아가면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줄 겁니다.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역발상 전략도 유효합니다. 셋째, 적립식 투자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주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추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적립식 투자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매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명확한 투자 목표 설정입니다. 내가 왜 투자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자금 마련, 주택 구매 자금, 자녀 교육 자금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얼마의 자산을 언제까지 모으고 싶은지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 전략도 더욱 선명해지고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중간에 시장이 요동쳐도 굳건히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과 목표 자산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세요. 물론 ETF 시장은 항상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각국의 금리 변동 추이, 그리고 전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ETF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테마에 집중된 ETF, 예를 들어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 AI 같은 테마형 ETF를 활용해서 특정 산업의 성장세를 추정하는 것도 물론 좋은 전략이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마형 ETF는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해당 산업의 부침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극히 일부로만 편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세법 개정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율의 변화는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연령별 투자 전략과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 기간에 맞춰 자신에게 딱 맞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바로 구성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큰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자는 결코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미래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향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